자, 이제 학기말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 업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필평가 보고 나면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도 안내가 필요하면 성적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 산출에 대해서는 학기말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 선행 작업해야죠. 성적 산출 기준명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적 산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성적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기말로 성적 처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기말이라는 성적 산출 기준명이 없으면 학기말 정보를 못 받아요. 학기말 정보가 아예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학교는 학기말 성적 산출명을 등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성적 자료를 전송을 해주면 성적을 확인하고 도착을 확인하고 하는 거죠. 성적 자료를 전송할 테니까요. 도착 확인하고 위탁 학생 성적 관리에서 타 학교 성적을 가져온 다음에 세특 반영하고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수사항 반영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 성적 산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양국어 성적 처리는 따로 안 하고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볼까요? 학기말이라는 성적 산출명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정점 처리하고 성적 산출하고 각종 출력 마감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마감을 본교 성적이 마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아직 본교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공동교육과정 성적은 마감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성적을 일단 마감한 다음에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부에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선 일단 마감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풀고 다시 또 본교 성적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별 마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감을 풀었다 마감을 했다 풀었다 하는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넣어줘야 되겠죠. 성적 산출 기준명을 넣는데 성적 구분의 학기말은 뭐래요? 학기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름 학기라면 상관이 없겠죠. 일반 학생들은 여름 학기를 수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1학기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됐다면 1학기 학기말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 애들 성적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교 애들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 학기말 성적 마감을 풀어야지만 본교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절학교의 경우는 별개로 학기말 구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에서 수행평가의 성적관리에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래밍이 있네요. 프로그래밍 성적이 있네요. 우리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성적 산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여기는 학기말을 위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의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입니다. 여름 학기 등록 학기말이라고 합니다. 뭐 공동교육과정 학기말 그런 게 아니죠. 학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말로 하시면 되고요. 학기말에 석차 등급을 낼 거냐 방점으로 표기할 거냐 사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는 공동교육과정이라면 뭐 9등급 표시 안 하죠. 저장합니다. 다 안 들어갔네요. 학기 말까지 집어넣어야죠. 저장. 수정해서 학기말 표시됐죠.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대상 고사양 영역 관리에 가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프로그래밍 수행 보니까 50% 50% 여기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건요. 마감이 이루어진 아이들만 보여요. 교과목들만 보여요. 그래서 수행평가 마감도 그 해당 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들에 대해서 마감하고 승인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반영 비율이 50, 50, 100%인 걸 확인하시고요. 만일에 이 반영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주 급하면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정석대로라면 저 위에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나 그 반영 비율을 조정해서 다시 처리하는 게 낫죠. 기준고사 영역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수행이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고사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1차, 2차 지필평가를 봤어요. 1차, 2차 지필평가를 봤으면 결시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시생이 있을 때 내가 1차 지필평가를 봤어요. 그러면 그 1차, 2차가 있는데 결시생이 1차 지필평가를 안 보고 또는 2차 지필평가 안 봤으면 그 인정점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고사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고사 설정은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영의 처리 크로스, 크로스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영의 처리를 알아들을 정도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자,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 하셔야 되겠죠? 기준고사 영역을 반드시 교차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근데 지금 수행 100%인 경우에는 굳이 교차 설정 안 해도 되죠. 왜? 어차피 수행평가는 결시라는 개념이 없고, 그리고 결시할 수 있지만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그 결시에 대한 점수 입력까지 다 하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 또는 교과 평가 계획에서 인정점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기준고사 영역을 수행평가 영역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더 볼까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확인하며 등록한다. 기준고사 영역과 용도의 설정은 어떻게 되느냐? 결시생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고사를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학생을 가져와야겠죠? 학생 가져옵니다.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조회하고요. 대상자 가져오기, 대상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자, 해당 거점 학교 학생들, 그리고 위탁 학생들. 여기서 이제 포함, 미포함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있어요. Q&A로 먼저 보고 할게요. Q&A 보여드리고. 위탁이 취소되어 본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해서 위탁 등록함에 위탁 등료일을 등록했습니다. 위탁 종료일을 등록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위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 성적 처리 과정에 계속 학생명 옆에 위탁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붙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과목에 대한 수강 정보가 있는 학생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강 정보라고 하면 출결 정보도 해당이 되겠죠. 그 과목에 대한 출결 정보. 그럼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걔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출결 자료의 중복 삭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표시돼서 성적 처리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됐고요. 저장, 할 거 없죠?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해서 이거는 거점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입력하는 거고요.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서 프로그래밍은 학과별이 아니라 학년별로 선택해야 됩니다. 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 설정하기, 걸시생 인정점, 거점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고요. 성적 산출을 위한 단위 설정 관리, 수강생들이 모두 동일한 학년인 교과인 경우에는 학년으로 반드시 성적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교육과정은요. 학교 사회록부 작성 요령 보시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계열이 달라도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고 일반계고 또는 특목고고 상관없이요. 수강하는 학생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학생이라는 게 동일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학년별로 반드시 성적 산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일한 학년이 아닌 경우 있었죠? 그 비교의 기초제도. 그거는 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년별로 하셔야 돼요. 계열별로 하면 성적 산출이 구분돼요. 계열이 다르면. 따라서 반드시 학년별로 하셔야 됩니다. 저장. 네. 동점자 처리 규정 해당이 없죠. 예. 왜냐? 공동교육과정은 등급 산출을 안 하니까. 성취율 관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3단계 적용, 저장.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비교에 가서 우리 학년이 2개 학년을 나눠줬던 기계제도 과목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성적에서 지필평가 아까 기계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2차 지필평가 마감이 안 돼 있네요. 마감 정보 저장하고요. 지필평가 마감하고 승인 요청 올려야 되겠죠. 승인 요청 안 했다고 성적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적 관리에 마감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제도 마감돼 있네요. 아까 실무 과목 능력 단위별로 마감되어 있네요. 능력 단위별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그럼 성적 처리 선행 작업으로 갑니다. 자, 성적 산출명은 학기 말 학생부 반영이죠. 얘는 뭐 점으로 표기 저장. 자, 성적 산출 대사 고사 영역 관리에서 기계과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얘들 지금 보면 지필평가가 한 번만 보니까 기준고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기준고사가 없죠. 만일에 2차 지필평가를 결시했으면 지필평가에서는 모두 결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3학년도 할게요. 3학년의 조회 등록. 이건 실무 과목의 경우가 이렇게 나오죠. 수행평가 100% 했을 때 수행평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능력 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각 능력 단위별 반영 비율 그리고 실무 과목 전체로서의 반영 비율 이렇게 보여지죠. 저장. 네, 저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학생 관리. 학생을 가져와야겠죠. 이전에 산출된 성적은 지워진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확인. 4명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기계과 대상자 가져오기 6명 가져왔습니다. 위탁 3명, 요 3명. 자, 결승 인정점 부여 기준을 또 넣어줘야겠죠. 뭐 100%. 이거는 거점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장. 그리고 모두 결시일 때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학교 인정점을 아이들이 이제 등교가 안 되거나 중지가 됨에 따라서 인정점을 자체 인정점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또는 뭐 이런 기준 점수에 따라서 성적을 주고요. 그래서 자체 인정점 부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거점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르시면 돼요. 자, 성적 산출 단위 관리. 자, 처음에 기초제도죠. 기초제도는 보시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1학년도 있었고 2학년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기초제도 선택하셔서 얘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 정의별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지금 기준이 뭡니까? 1학년으로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으로 학년별 성적 처리되면 이 기초제도 안에 있는 2학년, 타교 2학년 학생들은 성적을 처리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년을 처음부터 세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학년별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별에서 설정 눌러줘요. 설정 눌러줘서 이렇게 보이죠? 여기 1학년에 애들을 다 1학년 기계과 공동지수에 다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또는 뭐 특성화고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 개의 공동 실습소 안에, 즉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수업하는 강의실이 하나고 거기에 아이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실만 옆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A 강의실, 이거 강의실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시겠죠? A 강의실, B 강의실, 그리고 여기는 1학년, 여긴 2학년, 이렇게 수강생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성적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 1학년, 그리고 여기 2학년, 비강의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두 개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줘서 성적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모두 다 넘겨줄 거냐, 일부만 넘겨줄 거냐는 그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나오는 모든 실습실을 다 같이 성적 처리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모두 다 한꺼번에 모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 넘겨주시고 반영. 예,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실무 과목의 경우도 있겠죠. 이 과목은 수강생이 모두 동일한 학년일 때는 학년별로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점자 처리 규정, 예, 역시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공동교육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성취율 관리 보겠습니다. 성취율 관리, 이게 저도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3단계 적용되고요. 그리고 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5단계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저장, 네, 이렇게 다 하죠. 그러면 이제 성적 처리를 가야죠. 자, 그래서 쭉 다 해서 과목이 30명에서 A반, B반으로 과목 개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A반, B반 다 같이 성적 처리해야죠. 수강생들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사용자 정의별로 하시라 그랬습니다. 공동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은 석사 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할 수가 없죠. 나이스가 알아서 안 되게 합니다. 네, 성취율 다 등록했죠. 편제 이동한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단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기계제도가 편제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3단계 처리가 된 거예요. 결세 인정점 관리, 이제 성적 처리할 때 결세 인정점 넣으래네요. 그래서 결세 인정점 관리, 그래서 인정점 산출 할 게 없어요. 그냥 저장합니다. 돼 있고요. 조회해서 성적 산출 인정점을 넣을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장 누르셔도 돼요. 어쨌든 부여함이 됩니다. 그다음 과목별 성적 산출 들어가야 되겠죠. 성적 산출 준비. 그래서 성적을 산출하시면 자, 이렇게 하고 마감을 지어주면 되죠. 이 과목 성적 산출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3학년 실무 과목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성적 산출 준비하시면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결세 인정점 부여, 동점자 처리 규정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직 산출 안 했대죠? 자, 산출했습니다. 마감 지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인정점 주시고 성적을 산출하시면 정상적으로 학기말 처리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성적 산출이 마감됨이라고 하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전체 마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위탁 학생 성적을 등록하려면 그래서 성적 산출 마감할 때요. 이렇게 떠요. 여기 보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자, 내가 1학년 과목에 대해서 마감을 짓겠다. 마감 저장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알아서 나이스가 알려줘요. 위탁생 성적 등록 입력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위탁생 성적이 안 넣었으면 넣어주시고 마감을 지어주셔야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적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기말 성적 입력 중에 중복 오류가 났어요. 그럼 위탁 성적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면 포함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위탁교 성적이 학생부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포함 안함으로 반영하시어 성적 산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교 위탁 학생을
여기서 보면 해당 과목의 산출 대상자로 포함된 거예요. 위탁 학생의 원적교에서. 그럴 때는 위탁 학생 성적 등록이 있으니까 예, 위탁교 성적이 학생부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해당 학생을 포함 안 함으로 변경하신 후 성적 산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본교 성적을 반영하려면 위탁 학생 성적 등록을 빼줘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교양교과 이수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세특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과목별 세특도 들어갑니다. 예. 과목별 세특은 한번 테스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계과 예. 기계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모든 도의시 보임 기계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모든 도의시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 사실 이거보단 좀 더 길어야 되겠죠. 지금 테스트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장 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독서활동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뭐 필요하다는 경우 기계 제도 뭐 지은이 넣는 건가요? 뭐 제도 협회 예, 뭐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서활동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이제 학교 사용법에 반영을 하시려면 성적 산출을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저장 위탁학생 성적 입력은 뭐 나중에 뭐 얘는 반영하지 않아야 되니까 X 해서 예, 마감을 시킵니다. 자, 3학년 한번 볼게요. 3학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마감 지어주시고 이제 세특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자, 학생생활 한번 가볼까요? 학생생활에서 예,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에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항. 여기까지 여기는 다음 시간에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